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제 부서는 기업이라든가 기업들이라든가 산업을 이제 관리 감독하고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냥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산업이 있지만 그 산업 안에는 매우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단순히 경제 활동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우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안전과 관련된, 그다음에 식품과 관련된 산업일 수도 있고, 안전, 그다음에 무슨 뭐 경쟁, 뭐 독과점 이런 이슈들이 사실 하나의 산업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 법령이 여러 개 존재하니까 다양한 부서에서 이제 이 산업을 감시 감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하나 터지면 그게 이제 어떤 부서에 속한 업무인지 이런 걸 또 이렇게 밝혀야 되는 참 저희로서는 뭐 경제학을 하는 저나 또 여러분들이나 사실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하튼 어느 한 부서가 산업이라든가 기업, 지금 이제 독점 산업, 독점 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대안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을까? 독점 기업으로 인해서 초래가 되는 데드웨이트 로스를 우리가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까는 바로 그 부서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예, 바로 그 과장님과 뭐 서기관이겠죠. 서기관과 몇 분의 사무관들의, 그다음에 이제 주사님들, 우리 주사님들 몇 분에 의해서 사실 어, 독점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장님들과 우리 사무관님들, 그다음에 주사님들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되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결정권을 부서에서 갖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은 부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뭐 위원회면 외부 전문가들이겠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결정을 하도록 하고, 관련 부서는 그 결정권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위원회가 얼마나 청렴한지, 위원회가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 만약에 위원회가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담당 공무원들의 능력과 청렴에 의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가 더 좋은지는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점 기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공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 부서가 혹은 한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은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거버먼 페일리어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두 가지 경우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정부의 시장 개입 이전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독점 기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차라리 이거와 이거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제도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사례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딱 부합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뭐 멕시코라든가 우리가 지금 뭐 관심을 갖고 있는 신흥국들, 러시아도 그렇고요. 정말 많은 연구들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런 사례들이 보고된 것들만도 뭐 상당히 많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얘기 뭐 한번 또 우리 해야 되겠죠.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민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중에는 민간 기업들이 공급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뭐 최근에 그러한 어떤 뭐 분위기가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제가 처음에 KDI 왔을 때 KDI에서 했던 것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일들을 사실 했었어요. 공공부문에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공부문이 수행하던 어떤 공공재 공급 역할을 이제 민간 기업한테 위탁하는 형태의 이제 그런 사업들을
KDI에 있을 때 이제 몇 번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체로 이제 민간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도로 건설도 그렇고 인터넷 네트워크, 뭐 그다음에 심지어 교도소까지 뭐 민간 기업한테 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교도소는 사실 최근에는 문제가 좀 심각해져서 더 이상 민간 기업한테 맡기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교도소는 빼시고요. 도로 건설도 예전에는 이제 도로공사, 도공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 도로공사죠. 공기업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맡아서 다 했었는데 이제는 도로공사에서 하지 않고요. 한참 됐습니다. 꽤 됐습니다. 이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서 도로 건설 하고요. 뭐 인터넷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레귤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규제 완화 혹은 뭐 규제 철폐 이런 것들이죠. 규제 완화는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제 지나친 감시라든가 감독을 없애는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완화가 사실 왜 중요하냐면 규제 하나가 없어지거나 어떤 법령 하나가 완전히 싹 바뀌게 되면 그러면 하나의 부서가 사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처, 부서, 과 혹은 뭐 국실 뭐 이런 게 하나가 사실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그 산업에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상당히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뭐 제가 너무 많이 비판을 해서 좀 옹호를 하고 싶지만 상당히 많은 지식을 그쪽 분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규제 완화나 규제 철폐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 상당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혹은 국회 차원에서 지나치게 규제 완화나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반대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보지 마시고요. 정부의 규제가 어떤 산업을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여타 기업들의 진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규제를 완화하고 혹은 철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는 해당 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당연히 낮출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부가 경제 성장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몇 가지 내용을 볼 텐데요. 정부의 어떤 활동을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만 교과서에는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스킵을 하고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의 지배고요. 예, 효과적인 법의 지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정부의 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정부의 규모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뭐 공무원 숫자 이런 거 아닙니다. 정부 지출의 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또 작년에 500조 쓰더니 이번에 또 더 많이 쓰겠다고 해서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쓰려고 하는지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정부 지출의 크기를 이제 정부의 규모라고 합니다. 스펜딩의 크기를 거버먼 사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제 법의 지배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지배는 정부가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이제 공공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공공재에서 살펴봤고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성문법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법 조항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행동들을 사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한국에서도 그랬었어요. 계약을 해야지만 그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말로 이렇게 약속한 거 구두 계약은 사실 효력이 없다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판례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해도 약속을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구두로 이렇게 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면 사실 그게 이제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법에서 그렇게 법 적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